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수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오후장 들어서 힘을 더 받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쉬어가는 자리를 다른 섹터군들이 좀 채워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완성차 기업들 견조하고요. 오늘도 금융지주사들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과 여기에다가 변동성 있는 장세 속에 방어주라는 역할을 한다는 그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견조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개인들이요. 설 연휴를 앞두고 좀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랜만에 바이오텍 관련된 기업들이 힘을 내주고 있다는 것 또한 특징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전과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오늘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켓 A컷을 통해서는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국기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미국의 범정부 대표단이 핵잠과 원자력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한국에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기대감이 다시금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하나의 부처가 오는 게 아니라요. 범정부 형태의 대표단이 한국에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외교부에서는 관련된 브리핑을 하면서 상견례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논의를 준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넘어선 단계로 지나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범정부 대표단은요, 국무부나 에너지부, 국방부와 같이 전반적인 나라의 일을 대표하는 부서들이 함께 합동적으로 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핵 추진 잠수함이라던가 원자력 협력과 관련된 이야기, 조선이라던가 우라늄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방안 같은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 설명 자료를 한 다음에 후속 조치로 선정이 됐다는 건데요. 지난번에도 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원전 테마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조선 원전이 또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진짜로 협력의 실행 단계에 진입을 했는데 상반기에는 협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구체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단계가 단순한 논의에서 끝나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는 강하게 유입되는 매수세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미국이요, 원전 재건 의지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 또한 원전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미국이 관세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선이라던가 LNG를 지금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좀 강조를 했다면 이제는 그것보다는 원전 쪽에 더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 93기 그리고 평균 가동에 대한 연한이 40년 이상 된 그러한 원전 기기들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다가 미국이 50년까지 원전을 400기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AI 시대에 다가온 만큼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충이 필요로 하게 되고 이럴 때 안정적인 전력원으로 우리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원전이기 때문일 텐데요. 이를 통해서 노후 원전을 교체하려는 그러한 의지와 또 신규 건설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점점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지금 원전에 대한 러브콜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대해 볼 만한 건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 쪽까지 이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요. 관련된 모멘텀을 잇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특이했던 게요. 로봇도 또 원전 섹터에 묶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이 사진을 선정을 했는데요. 사족 보행 로봇인 스팟이 영국에 있는 원자력 해체 공기업입니다. 셀라필드의 현장에 직접적으로 투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지금 바로 투입이 된 건 아니고 21년에 시험 운행을 시작을 했고요.
2024년에서 고위험 방사능 관련된 구역에 점검을 하는데 조금씩 활용이 됐었고요. 지난해 원격 시연에 성공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투입하는 단계까지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특히나 원자력 관련돼서는요, 우리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물질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투입되게 됐을 때 산업의 편리성이라던가 안전성이 더 증대될 수밖에 없는데요. 스팟은요, 360도로 영상을 촬영을 해서 이 주변에 무슨 일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도 하고요. 3D 라이다 스캐닝이라던가 또 알파선 측정이라던가 방사선 오염 시료를 채취하는 등 인간이 갔었을 때 좀 위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들을 로봇이 실제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위험 노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다가 점검 시간, 한 사람이 갔을 때 이 사람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 점검 시간 자체도 증가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개인의 보호 장비의 사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보호 장비는 한 번 쓰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일회용으로 사용되던 게 많았었는데 폐기물 자체도 많이 줄어들 수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반복 검사를 했을 때도 아무래도 로봇이고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도 측면에서 인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정확할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영국 시장에 진출을 했지만 원전 관련된 산업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더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산업용 로봇들이 이런 식으로 투입이 될 가능성도 커지게 되고요. 이런 시장 자체가 또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원전 해체 시장 규모가요, 이제 글로벌적으로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요, 50년까지 1000조 규모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이라던가 유럽의 노후 원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평균 가동 연한이 40년 이상인 원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또한 해체 시장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이끌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건설보다는 해체가 더 중요해지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과거에는 원자력 공장을 짓는, 원전을 짓는 것이 좀 중심이 되었고 관련된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졌다면 지금은 건설이라던가 운영을 하고 또 노후된 원전을 또 해체해야 하기 때문에 해체 시장까지도 점점 더 발전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다가 AI 시장이 발달하면서 자동화에 대한 모멘텀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건설을 하는 기업들만 보는 게 아니라 건설과 운영, 해체, 자동화까지 함께 묶어서 봐야 하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 인체 해로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로봇들이 해주고요. 여기에다가 로봇들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원전과 관련된 시장에서도 중요한 게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이 스스로 학습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장선상으로 함께 바라봐 줘야 된다라는 게 투자 코멘트 중에 하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활용도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로봇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이제는 좀 다르게 평가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가 이렇게 옆구르기를 하고 백덤블링을 하는 영상을 최근에 공개하면서 시장을 또 다시 한번 놀래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대차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여기에다가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요, 제로샷 학습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가상 데이터로 학습을 했는데 실제로 구현을 했을 때 그 구현이 가능해지는 기술력을 말합니다. 이런 게 또 성공을 했다고도 하고요. 특히나 내년에 외부 고객을 확보를 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고 투자에 대한 파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피지컬 AI를 본격화하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KB증권에서는 이렇게 리포트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보다 시총이 20분의 1에 불과하지만 로봇은 테슬라 그 이상이다. 특히나 여기 LG전자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둔화된 것으로 확인됐고 여기서 좀 부족한 실적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가 출렁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오늘 주가 추이를 보면 두 자릿대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로봇 관련된 산업의 기대감, AI 가전을 넘어서 자동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이 기대감에 LG전자를 좀 새롭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현대차가 사람
사람과 함께하는 로봇 중심이라면 LG전자는 산업 자동화 로봇의 축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가전을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이제는 로봇 시장을 주도하는 피지컬 AI 시대를 주도하는 회사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기업의 가치가 더 레벨업돼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도 많으니까요. 로봇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볼 차례가 온 듯합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 오전장 변동성이 나오기는 했지만 상승 전환 이후에 현재 구간에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로봇 관련주들이,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주가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흐름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장 초반 잠시 약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빠르게 상승폭을 확대해냈습니다. 현재 구간에 또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5,374포인트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LG전자 그리고 오늘 현대차 이 로봇 모멘텀에 따라서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반도체가 쉬어가는가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삼성전자 측에서 HBM4 기술을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 다시 한번 정상 자리를 탈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심도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대까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코스피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장 초반 약세를 보인 이후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고점 대비해서는 현재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제약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에이프릴바이오 임원의 주식 매도에 따라 시장에서 투매가 나왔는데요.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제약바이오주들 반등하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현재 1,118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순매수 취하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오늘 9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나 기관의 경우에는 오늘 금융주를 중심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오늘 매도에서 매수로 현재 포지션 변경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3천억 원 이상 순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기관만이 순매수 현재 구간 확인되고 있습니다. 1,0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근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도 현재 구간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계속해서 탐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700억 원 이상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시장의 키워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은행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간 코스피 상승률 대비해서 언더퍼폼했던 은행주들 증권가에서 저평가 구간인 만큼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투심도 자극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은행주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PBR이 0.68배 정도 해당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좀 더 이를 올려잡은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은행주들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의 경우에는 현재 7%대 강세 확인되고 있고요. 우리 금융지주도 5.7%, KB금융과 제주은행도 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IM금융지주의 경우에는 4.6%대 오름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유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주들도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들이 시장에 자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오늘 이마트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연간 영업이익 전년 대비해서 580% 이상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롯데하이마트 12%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BGF 리테일의 경우에도 9%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5%대 강세, 롯데쇼핑의 경우에는 0.8%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급등했었던 현대백화점의 경우에는 오늘 4%가량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통해서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감소했다라는 점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 출하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도 함께 정비해 보시죠. 오늘도 다양한 특징주들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LG전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LG전자의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LG전자 역시나 이제 로봇주로서 로봇 모멘텀이 강화된다라는 대신증권의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는데요. 피지컬 AI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주목할 시간이다라면서 매수, 바이 의견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의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2만 원가량 상향 조정했습니다. 피지컬 AI 분야에서 경쟁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력이 사업 전반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 제시했고요. 가정용 로봇에서 이제 산업용 로봇까지 로봇 분야의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고 있다는 점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LG전자에서 지분을 투자한 로보티즈, 로보스타, 베어 로보틱스까지 각각 액추에이터와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서비스 분야에서 이렇게 투자를 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점들이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LG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다가오는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대신증권에서 추정한 영업이익이 1조 6,100억 원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고 시장 기대치가 1조 3,700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컨센을 상회할 것이다라는 예상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1분기 실적 추정치 상향되고 있는 데다가 AI 경쟁력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점 강조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LG전자 비롯해서 피지컬 AI 쪽 휴머노이드 관련주 함께 보겠습니다. LG전자가 22%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고요. 12만 7,4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도 2에서 4%대 오름세, 코스닥 종목들 안에서도 오늘 T로보틱스,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 선방하고 있습니다. 동반 2%대 강세 흐름 포착됩니다. 네, 로봇주 분위기로 살펴봤고요.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에이프릴바이오 보겠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의 경우에는 오늘 개장 직후로 이제 상한가로 직행하고 있는 모습인데 다시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꿈틀거리는 모습이죠.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의 경우에는 이제 파트너사인 에보뮌이 아토피 신약 후보의 이 A사항에 대한 결과를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임상에 성공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이 물질이 이제 에이프릴바이오에서 기술 이전한 물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혜를 크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DS투자증권은 이러한 소식 속에 목표 주가를 1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에보뮌의 주가가 70%나 폭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를 고스란히 오늘 우리 증시에서 받아가는 모습. 한미약품의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2025년 실적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3%가량 증가했고요. 1조 5천억 원대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20% 가까운 성장세를 그려냈습니다. 2,578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제 증권가에서는 독감이 유행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계절적인 성주기 효과를 봤다라는 분석을 내놨고 또 올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비만 신약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페글레나타이드 국내 시장에 빠르게 침투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받아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72만 원까지 또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에이프릴바이오 여전히 상한가에 머물러 있는 모습. 한미약품도 5%대 강세 가져가면서 62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4%대, 현대약품도 동반 4%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23만 8,500원까지 또 올라와 있고요. G2G바이오도 2%대 강세 8만 8,100원 선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네, 제약바이오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이슈가 있는 세 번째 종목 또 열어보겠습니다.
NC소프트, 여기도 호실적에 대한 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오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NC소프트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이 흑자 전환의 주요 배경으로는 지난 11월에 출시한 신작 MMORPG 아이온2가 꼽히고 있습니다. 흥행 성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난해 실적 연결 기준으로 뜯어보자면 매출이 전년 대비 좀 감소했습니다. 4.5%대 1조 5천억 원대 매출이었지만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 지난해로 봤을 때 2024년에 1,092억 원의 영업 손실에서 이제 161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라는 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당기 순이익의 성장세는 놀랍습니다. 무려 269% 세 자릿수대 성장세를 시현했습니다. 올해 실적에 대한 성장이 아이온2 그리고 리니지 클래식만으로도 충분하다라면서 기존 IP에 더해서 신작이 흥행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고요. 아이온2의 글로벌 출시와 함께 모바일 캐주얼 게임 분야의 인수합병, M&A 역시나 추가적인 서프라이즈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타났습니다. 오늘 NC소프트 비롯해서 게임주 흐름도 함께 살펴볼까요? NC소프트 현재 구간 5%대 뛰면서 게임주 흐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데브시스터즈도 동반 3%대 강세 포착되고 있고요. 넷마블도 2%대 오름세 57,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오늘 장중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인데 오늘 오전 중에 실적 컨콜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 신작 출시가 본격화하는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주 분위기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이슈가 있는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하나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위원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BH 보도록 할게요. 애플의 아이폰 17 판매 호조와 폴더블 아이폰 출시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면서 이 부품 납품사인 BH 주가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인데 BH 흐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BH 이제 실적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주가 급등을 좀 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288억으로 흑자 전환했다. 여기서 이제 흑자 전환한 것도 굉장히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를 했다. 한마디로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다. 바로 이 단어가 급등과 이제 바로 연관이 되는 거죠. 아이폰이 이제 작년 9월 달에 이제 아이폰 17 나오고 나서 상당히 시장에서 좀 약간 디자인만 보고 좀 실망감이 좀 많았었죠.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연예인 걱정과 아이폰은 걱정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 그대로 역대급 판매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뭐 LG 이노텍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좋은 실적을 좀 뽑아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BH가 사실 이런 아이폰의 판매 실적과 더불어서 지금 플러스 알파로 시장에서 이제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BH 같은 경우는 FPCB 연성 회로 기판 위주의 어떤 모멘텀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ITS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OLED에 들어가는 이제 회로가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이 기존에 이제 FPCB보다 조금 더 매출도 잘 나오고 영업이익이 이제 높아져서 그 부분이 실적을 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바로 전년 대비 326% 정도 좋아졌다라고 이번에 실적 발표와 함께 언론 보도가 좀 있었죠. 아이패드 미니 이제 단독 수주 소식도 좀 전해지면서 이제 주가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인데요. 이 아이패드 미니 단독 수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거에는 중국 기업과 경쟁을 했었었는데 이 부분을 앞서서 말씀드린 OLED 들어가는 회로죠. 그 부분을 BH가 이번에 단독으로 수주를 했다는 점은 올해 한번 실적을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저는 좀 약간 이런 그 IT 디바이스 관련된 기업들의 가장 큰 리스크가 하나는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반도체 가격이 이제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노트북이나 아니면 이런 패드,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까지 OLED 이런 디스플레이를 쓰는 이제
이런 디바이스들이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 저항력이 구매할 때 굉장히 높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이런 IT 셋업을 만드는 기업들이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지 그 부분이 중요하고, BH는 또 다른 게 아니라 또 애플 폴더블 폰 관련돼서 모멘텀 있는 기업 중에 저는 가장 낫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다른 기업들은 아이폰 쪽 공급망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직은 이렇게 명확하진 않거든요. 근데 BH 같은 경우는 뭐 100% 들어가는 걸로 알고 계셔도 되고, 다만 이 폴더블 폰의 가격과 관련돼서 너무 또 비싸게 나오면 또 시장에서 뭐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좀 어떤 구매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어떤 바 형태 스마트폰 대비해서 구매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잠깐 보면서 상당히 유의있는 구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4개의 점이 이제 파란색으로 찍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 22년도, 그다음에 23년도, 24년도, 25년도 4개의 구간을 제가 이제 설정을 좀 해놨는데요. 아이폰이 보통 9월 10일 전후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9월 20일 전후에서 글로벌 출시를 하는데, 바로 직전 내기년도에 아이폰 출시한 후에 BH의 주가 흐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어떤 공통점을 느끼시는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BH는 이제 9월 초에 아이폰의 출시를 앞두고 나서 기대감으로 오르고 나서 출시 후에는 실질적으로는 좀 하락하는 흐름을 공통적으로 좀 보여주는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올해도 이 과거 4개년도의 주가 흐름이 올해도 똑같이 답습을 한다라고 담보를 하긴 좀 힘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럴 가능성은 높다. 정리를 하면 BH는 이제 아이폰 출시 전에 기대감으로 오르고 출시 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로 좀 하락을 하는 게 어떤 평균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며칠 전서부터 이제 외국인들 기관이 어떤 동시 순매에서 들어오고 있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수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BH 점검해 봤습니다. 확실한 아이폰 부품주로 눈여겨볼 만한데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 짚어볼까요? 지난해 호실적 공개하기도 했고, 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오늘까지 주가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 모멘텀과 앞으로의 방향성 본다면 어떨까요? 네, CJ 대한통운도 역시 이제 실적 기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 이제 두 가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 한번 팩트를 짚어보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 너무 좋았죠. 역대 최고치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매출이 이제 3조 1,771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1,596억. 4분기 실적이 사실 작년 전체 실적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다라고 보면 되죠. 원래 분기 실적은 마트는 그렇게 뭐 비수기 성수기 크진 않긴 합니다만은 4분기 실적이 작년 실적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3분의 1 정도를 기록을 했죠. 작년에 온기 기준으로 이제 4천억대가 조금 넘었죠. 어떤 쪽에서 CJ 대한통운의 어떤 실적을 견인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네. 글로벌 사업 수익성이 개선이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CL이라고 마치 표현을 하죠. 이제 계약 물류라고 이제 기업 물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외국에 어떤 기업들이 수출을 할 때 그런 것들 이제 담당을 하거나 이제 물류센터도 이제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 이제 CL 부분이고, 포워딩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배송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페덱스나 이런 기업들과 연계해서 일단 국제 배송과 관련돼서 이제 어떤 콜라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CB라고 해서 이제 초국경 전자 상거래라고 이제 한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좀 풀필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풀필먼트는 뭐냐면, 해외에서 뭐 이렇게 직구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뭐 옷을 살 때 뭐 파페치나 이제 육수 이런 데서 이제 옷을 사면 그런 데서 풀필먼트 창고에서 이제 포장도 하고 이제 배송까지 다 하고 반품도 받아주고, 그런 것들 이제 풀필먼트 물류센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역직구하는 것도 이제 풀필먼트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어떤 그 글로벌 사업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좀 최근에
모멘텀이었다라고 하는 7일 내내 배송을 하는 이제 메일온의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돈이 많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많이 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서에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급등하고 있는 주 재료는 뭐 실적도 실적이긴 합니다만 쿠팡발 어떤 그 관련돼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마트, 대형 마트 거기에 배송을 담당을 하는 대한통운 이제 이 시나리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대형 마트가 이 새벽 배송과 관련돼서 과연 이 사업에 뛰어들까 하는 것은 이제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쿠팡이 처음에 물론 뭐 물류센터도 많이 지어야 되고 굉장히 어떤 기반을 다질 때 엄청난 적자를 낸 이유가 이게 쉽지가 않은 사업이거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마트가 새벽 배송에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 물류센터 그럼 마트를 물류센터 거점으로 삼으면 되지 않느냐? 그 물량을 뭐 소화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겠죠. 물론 뭐 신성식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뭐 처음에 기반을 다질 때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가 되거든요. 저는 이마트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이제 하라고 좀 등 떠밀어도 그냥 안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쿠팡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어떤 사용자 수가 좀 약간 줄어들고 있다. 아니면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었는데 뭐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상장돼 있어서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쿠팡 써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뭐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쓸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요 이제 대한통운과 관련된 실적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어도 이 대형마트 관련돼서 새벽 배송을 대한통운이 담당을 해서 어떤 실적이 좋아진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작년 11월 달 중순쯤에 이제 4천 돌파를 하고 이제 올해 5천 돌파하는 구간에서 대한통운 주가 흐름을 보면은 거의 뭐 3달 정도 옆으로 횡보를 하는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줬죠.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하면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좀 견조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지수만 올라가는 시장에서 이제 CJ 대한통운이 좀 약간 소외를 좀 당했었죠. 그 후에 이제 실적 발표 후에 연속으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은 좀 약간 좀 엇갈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들죠. 기관 수급이 일단 어떤 대한통운의 어떤 수급적으로 이제 가격적으로 상승을 야기를 시키는 주체 세력이라고 주체 수급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지금 급등을 좀 이용을 해서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통운이 최근 이제 급등을 해서 언제 사야 될까 이제 걱정을 하거나 고민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한 2, 3일 정도는 좀 지켜보시고 그래도 시장에서 어떤 시세나 거래량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접근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인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 관련한 수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의 진입 측면에서도 지금은 좀 지켜보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착 종목도 여쭤보고 싶은데 매주 수요일에 좋은 종목들 잘 골라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함께 공부해 볼까요?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 이제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 글로벌 카지노 모니터를 가장 많이 만드는 1위 기업 코텍을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카지노 모니터도 많이 만들긴 합니다만은 이제 산업용 모니터 글로벌 1위라고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산업용 모니터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물론 그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그러니까 모니터를 주로 만드는 어떤 뭐 삼성이나 LG 이런 기업들이 만들기 힘든 그러니까 적은 물량들 모양도 좀 다양하고 병원에서도 좀 많이 쓰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산부인과 가셨을 때 아기들 초음파 사진 볼 때 보는 모니터도 이 코텍이 가장 많이 만들고 있죠.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것만으로도 프리미엄을 줄 필요성이 있는 기업인데요. 카지노 모니터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모니터의 50% 이상을 바로 이 코텍이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실적이 뭐 엄청났죠. 지금 시가총액이 1,800억대 그 초반인데 25년도 이제 작년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이제 377억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60% 증가하는 한마디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377억이 넘는 영업이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800억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 계산으로 퍼가 이제 실질적으로 6이 안 되는 상황이죠. 한 6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BR은 뭐 0.5% 정도, 0.5배 정도인데 보통 이런 이제 매출 잘 나오고 영업이익 잘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을 보면 이제 약간 좀 공통적인 현상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재무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좀 많아요. 부채가 상당히 많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코텍 같은 경우는 어디 내놔도 좀 부끄럽지 않은 좀 오히려 내놓으면 좀 어떤 효과가 좋을 정도의 좋은 견조한 재무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 사실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딥밸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높아졌냐? 사실 이제 인건비적인 측면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매출도 잘 나왔고. 베트남 공장 쪽에 가동률을 높이면서 인건비 감소가 좀 있었고 그동안에 좀 약간 영업이익을 깎아먹었던 부분이 있는데 전자칠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철수를 하면서 이제 리스크도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말쯤에 급등한 후에 지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4일 정도 약간의 가격적인 조정과 기관적인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 수급이 오늘은 약간은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2월 달 들어서 차분하게 코텍을 매수하는 게 외국인들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수급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바닥을 잡고 매수 쪽으로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약간 좀 이른감 좀 있는 것 같아요. 가격적인 부분은 매수가는 현재가로 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목표가는 현재 가격이 10,000원, 1,200원 정도니까 위쪽으로 한 30% 정도 열어놓고 목표 가격을 13,000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한 9,500원 정도로 직전 저점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텍으로 오늘 종목 포착을 해봤습니다. 특수 목적 모니터 전문 기업인데 실적도 양호하고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도 위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13,000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오천피 시대 좀비 기업과 동전주의 칼날이 향했다. 금융당국이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을 추가로 높이는 상장 폐지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코스피는 시총 200억 건, 코스닥은 150억 건 미만이면 형식적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가지만 이를 조기 상향하고 기준선도 더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핵심은 동전주다. 미국 뉴욕증권 거래소와 나스닥은 1달러 미만 주가를 상장 유지 위반으로 본다. 금융당국도 코스닥 1,000원 미만 종목을 상장 폐지 요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스닥 상장사의 약 10%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퇴출도 늘었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 폐지는 20곳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오천피 랠리의 이면에서 시장 정리 작업이 빨라지고 있다. 네, 코스피 5,000 그 이상 그리고 코스닥 3,000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만루 홈런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선의 만루 홈런 시즌2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파트너님, 이 연휴를 앞두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좀 거세게 연일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도 시장은 강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 시즌만 되면은 설 연휴 앞두고 사실 오늘까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죠. 네. 그래야지 이 거래일 뒤에 우리가 출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는 이제 수급이 계속 출회가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잠시 잊고 있었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매도를 하는구나, 혹은 나도 출금을 하려면 오늘은 매도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은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매년 1월에서 2월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보통 나오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전년도에 있던 포트폴리오를 12월까지 결산을 하고 1, 2월에 포트폴리오를 비워내야지 또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급등하면서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쪽에 비중이 굉장히 확대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2월 달 들어서 매도가 나온 게, 원래는 매도를 하고 줄였어야 되는 타이밍에 오히려 급등이 나와서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펀드마다 비중이 있는데 비대해졌다. 그래서 이거를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있는 거다. 매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맞추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비워낸 이후에 개인 투자분들은 또 설 연휴 앞두고 매도가 나오는 게 또 당연하다. 그리고 연휴다 보니까 미국에 무슨 일이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하니까 편하게 가기 위해서 뭐 현금 한 30% 정도 들고 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라고 기존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상승 나올 때마다 조금씩 줄여놓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 전략 그대로예요. 시장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장,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기존에 이제 코스피가 강했다라고 하면은 코스피가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 왔다라고 하면 잠시 쉬어줘야지 또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제 고점이 왔다라고 해서 그만이 아니라 더 가기 위해서 잠시 쉬어주는 겁니다. 사람도 달리기를 하면은 힘들 때 쉬어야지 또 달릴 수가 있겠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코스피가 쉴 때 코스닥이 강해질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 뭐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뭐 모태펀드부터 시작해서 자금을 계속 투여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은 뭐 개별주 쪽, 그리고 기존에 있던 주도 섹터에서 이제 덜 오른 섹터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도는 이런 과정이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라고 했고, 제가 오늘도 그런 섹터로 순환매 노릴 수 있는 쪽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섹터가 왜 아직 안 움직였지라고 생각되시는 섹터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장이 어쨌든 어떤 루틴을 갖고 계속 반복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도 경험이 축적돼야지 예상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듯합니다. 오늘도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그러한 전략들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아직도 오르지 못한 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있다고 하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의 4번 타자 업종은 어떤 걸까요? 자, 오늘은 유리기판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리기판이요? 그러고 보니까 많이 안 오른 것 같아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CES 때 네. 이제 최태원 회장이 젠슨왕과 미팅을 한 이후에 이제 방금 팔고 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고, 주가 상승도 크게 누렸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잠잠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젠슨왕이 원하는 게임 체인저다라는 거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AI 같은 경우는 연산량이 폭증을 하기 때문에 미세효율을 구현하는 것이 어렵고, 그리고 열에 의한 휘어진 문제가 있는 기존 기판, 플라스틱 기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리 기판이 등장을 딱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휘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 팽창 계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게 발열량이 얼마나 심하냐면은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 지상에다가 놓으면은 도저히 냉각 시스템으로 잡을 수가 없어서 바다에다 넣어놨다라는 것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열을 지구에서 잡는 거는 너무나도 비효율적이다. 우주로 날려버리겠다 그래서 우주로 날려버리겠다라는 이런 뭐 일론 머스크의 전략까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발열량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열량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런 유리기판이 필요하다. 그리고 플라스틱보다는 이제 굉장히 좀 매끄럽죠, 유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세 회로를 구현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고집적 패키징 같은 경우에도 신호가 왜곡되거나 이런 현상을 크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유리하다. 수율 같은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젠슨항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팔고 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이나 아니면 삼성그룹에서도 기존의 삼성 전기가 주도하던 것을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같이 주도를 해서 나가고 있고 LG에서도 LG 이노텍이 또 진행을 하고 있고 한데 우리나라의 뭐 IT 3사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기술 그리고 젠슨항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기술 우리나라가 또 앞서가기에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4번 타자 업종은 유리기판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왜 시장에서 지금 강하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네요. 유리기판 저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아 이렇게 좀 구동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투자 포인트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래도 가장 먼저 일루가 출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안타 종목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을까요? 네,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만큼 안정적인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바로 SKC입니다. 네, SKC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계속 최태원 회장 말씀을 드리는데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완공을 지은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미국에서 원하는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서 계속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R&D 보조금 뭐 한국 기업이나 뭐 대만 기업이나 와도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 줄여도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 것 같고 미국 정부에서는 2024년에 이미 1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하겠다. 그 전에도 7,600만 달러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수령을 해서 연구 개발을 완료한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샘플 다 공급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 AMD 등등 빅테크에다가 공급한 다음에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오가고 있고 그리고 피드백이 오면은 그 부분을 좀 맞춰가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 SKC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 치킨 이번에도 또 치킨 회동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그래서 두 각자의 딸들과 함께 넷이서 만났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 언론에는 아직 조용하지만 유리판 얘기가 분명히 오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분명히 양산을 한다라고 계속 목표를 잡고 있었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당겨진다라고 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잠잠했던 유리기판주 제가 슬슬 이제 볼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바닥권에서 잡아볼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싶은데 그중에 SKC 제가 볼 때는 10만 원 넘어간 다음에 계속 지지부진했어요. 그리고 반도체주는 계속 좋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섹터만 유독 안 올랐다 그러면 순환이 한번 돌 수 있는 구간이 다가왔다라고 봅니다. SKC 자신 있게 안타 종목으로 가장 안정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는 SKC를 언급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아할 만한 키워드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라던가 엔비디아 빅테크와 관련된 공급 테스트 논의와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첫 번째 종목 SKC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2루타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네, 2루타 종목은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2루타 종목으로는 제가 유심히 살펴보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JNTC를 오늘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트레이딩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매매 타점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리로 봤을 때 21선 눌림목이 완성돼 있고 언제 튀어 올라와도 이상할 게 없는 수급만 한번 들어오면은 멋있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기존의 말로 없는 종목으로도 소개해드리고 지금 수익 중으로 올라와서 수익을 조금 붙여가고 있는데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죠. 이런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기존의 말로 없는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을 때 매수를 못 하셨다라고 하면은 늦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크게 수익 내놓고 이제 옮겨갈 때 눌림목 나올 때 보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로봇주 같은 경우도 SBTech 눌림목에서 공략하고 멋지게 오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눌림목 공략하고 멋지게 올라오고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제가 볼 땐 JNTC가 그런 구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리 싸움 할 때는 JNTC가 현재는 제일 유리한 것 같고요. 강하유리 기존의 강하유리 기술부터 해서 쌓아온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곡면 유리를 깎는 기술력을 기존에 보유해서 이 유리기판의 수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수율을 얼만큼 높였나 하고 살펴봤더니 벌써 90%까지 높일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자, 스마트폰 곡면 유리하니까 여러분 생각나시죠? 아까 앵커께서도 직접 봤는데 신기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리기판이라는 게 전혀 새로운 기술은 아니에요. 원래 디스플레이에서 사용되던 기술입니다.
우리 CES나 이런 데 보면 LG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롤러블러에서 쓱 하고 올라오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처음에 켜기 전에는. 유리라서 그렇습니다. 그 기판이 바로 유리 기판입니다. 디스플레이에 먼저 적용이 됐었는데 반도체로 넘어올 때는 추가적으로 기술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지만 충분히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시도했는데 이제는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샘플 이미 공급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샘플을 공급하고 계약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이런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미 샘플 공급만으로 매출이 200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말 양산이 시작되고 유리기판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2026년 올해부터는 이제 공급 계약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충분히 양산 쪽으로도 공급할 수 있고 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베트남의 공장을 확장했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JNTC 제가 볼 때는 타점도 좋고 미래 전망성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로 홈런으로 소개를 해드릴 만큼 매력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 JNTC인데 지금은 가격적인 매력도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2루타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빠르게도 가고 또 멀리도 갈 수 있는 종목 궁금한데요. 3루타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3루타 종목으로는 네. 소재 기업 중에 YC캠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C캠이요, 네. 3루타는 사실 발도 빨라야 되고 장타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쵸, 호타 네. 중족이다라고 우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유리기판 소재는 꿈의 소재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용 포토레지스트와 스트리퍼를 공급합니다.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할 때 많이 들어보셨죠? 동진 세미캠을 비롯해서 이 포토레지스트 내재화를 했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뭐 대응하면서 이제 3대 소재 규제한다라고 했을 때 나왔던 게 불화수소랑 포토레지스트랑 이제 PI 소재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그랬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내재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리기판 쪽으로는 이제 YC캠이 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을 처음 딱 지었다라고 하면은 장비주도 이렇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장비주들이 대거 발주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공을 해서 계속 제작을 해서 만들게 되면은 소재가 들어가야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소모성으로 해서 계속 소진이 된단 말이에요. 꾸준한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구독제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토레지스트가 미세 회로를 새길 때 이제 웨이퍼 위에도 반도체도 웨이퍼 위에다 미세 회로 새길 때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디스플레이도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스트리퍼 같은 경우는 이제 불필요한 거 이제 깎아내고 세척하고 해야 되죠. 이런 부분을 씻어낼 때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를 YC캠이 잘하고 있구나. 반도체 쪽에서 원래 잘하고 있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도 잘하고 있었고, 이제 유리기판까지도 넘어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리기판 생산량이 늘어날 때마다 소재는 계속 소모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2025년에 이미 샘플 테스트를 다 공급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부터는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양산하면은 처음에 장비를 들여오고 그리고 나서 만들기 시작하면 소재를 가져와야지, 확보를 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공급 계약이 올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퀀텀 점프가 되는 원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YC캠 호타준족으로 손색이 없는 종목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루타 종목으로 YC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유리기판까지 소재까지도 영역을 좀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좀 장점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세 가지 종목을 이야기를 다 해주셨는데 세 가지 종목 자체적으로 지난해에는 좀 기를 모으고 있다가 올해 수주라던가 이런 거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들로 엄선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말로 없는 종목을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여태까지 소개됐던 말로 없는 종목들 저희가 또 오랜만에 만나 뵀잖아요. 네. 그만큼 또 수익률이 더 좋아졌을 것 같으니 한번 볼까요? 네. 네. 아마 오랜만이라서 조금 놀라셨을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말로 없는 종목들이 제가 원래 5종목씩 2페이지를 하다가 이제 2월부터 7종목씩 넘어가는데 1페이지에는 100% 아래 종목이 안 보일 없네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12월에서 1월 넘어갈 때까지만 해도 한 종목 이렇게 있고 두 종목째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150% 아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와. 여러분들 시즌 1 생각하시면 2페이지까지 넘어가도 200% 아래가 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 말로 없는 시간에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도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죠. 이 바봇에 집중하시면 돼요. 2차 전지, 바이오, 로봇입니다. 이게 코스닥의 핵심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는 로봇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에부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해당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페이지에도 자존심을 조금 구긴 에코프로가 지금 이 페이지로 넘어가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에코프로도 언제든지 1페이지로 넘어가서, 왜냐하면 이 종목은 200포인트, 뭐 300포인트 이렇게 보고 들어간 종목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해서 여러분들 최소한 제가 볼 때는 300포인트는 기본이고요. 5배, 10배까지도 노릴 수 있는, 과거에도 뭐 1300포인트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계속 타오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 전기차 캐즘 아직 해소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 계속 보시면서 전력기기라든지 여기도 또 로봇, 우주항공 이런 부분이 계속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올해 우주항공, 자율주행, 창투사 계속 말씀드렸죠.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해드릴 종목도 창투사와 우주항공 종목, 기존에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리뷰해드렸던 종목들로 준비를 다시 한번 해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죠. 어제도 13만 5천 원 구간에서 그냥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돌파하면은 재매수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돌파 시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충분해요. 오전장에 이만큼 나왔다라고 하면은 돌파 거래량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윗꼬리 달고 밀리면 눌림목이 한번 나올 거예요. 돌파할 자리를 돌파 못하면 눌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눌림이 나오면은 12만 원 아래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이 매도했다면 재매수를 해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되고요. 만약에 오늘 종가로 넘어간다라고 매도하신 분들 재매수해야 되는 거고, 없으신 분들도 신규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3만 5천 원 저항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장중이 아니라 마감까지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니까 편안하게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종목은 DSC 인베스트먼트. 인텔리안테크가 상한가 가고 이렇게 저항받은 것처럼 DSC 인베스트먼트가 오늘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어제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어제 상한가 간 이후에 12,000원은 넘어갈 텐데 12,000원 유지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급등이 나면 14,000원 쪽을 보면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2,000원 단위로 올리자라고 했는데 14,000원은 이제 아직 못 올라갔고 12,000원 구간 위쪽에서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12,000원 위에만 있으면은 제가 볼 때 그냥 보유하셔도 되고, 12,000원 유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한번 매도했다가 뭐 요 11,000원 이하 쪽으로 내려올 때 천천히 다시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편안하게 이런 종목들 보시고, 올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가적으로 주도 섹터에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우주항공, 자율주행, 창투사 그리고 K컬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멋지게 움직이고 있어요. 뭐 SMG엔터도 오늘 급등하고 있고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급등하고 있고, 이런 모습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섹터들이 새로 부상하는 섹터들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닥이 뭐 정말 3,000포인트를 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가기 위해서 원동력이 된다면 이런 섹터들이 같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포트폴리오도 담아서 수익도 많이 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두 장에 100% 세 자리대로 다 채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0위까지 딱 잘라서 보면은 100%가 다 넘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만루 홈런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좀 기대가 되거든요. 네, 오늘 어떤 종목으로 준비하셨어요? 자, 오늘은 또 자신 있게 제가 시즌 1 때부터 네. 대장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피롭틱스입니다. 피롭틱스요. 네. 네. 지난번에 소개해드릴 때마다 피롭틱스는 조금 위쪽에 있어서 매수 타이밍을 잡기에는 좀 기다려서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그런데 피롭틱스가 드디어 원하는 타이밍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현재 타이밍이 제일 좋은 거는 JNTC하고 피롭틱스가 아닌가 싶어요. 둘 중에 누가 대장이냐라고 하면은 둘 다 대장이 될 것 같습니다. 공동 대장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JNTC, 피롭틱스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한 종목 정도는 선택해서 가져갈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피롭틱스는 뭐 하는 기업이냐? 아까 제가 처음에 공장 지으면 장비 먼저 들여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유리 기판이 이렇게 있으면 구멍을 뚫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TGV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유리 관통 기술을 가진 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미세한 작업을 레이저로 해야 되는데 그 기술력으로 전 세계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우리나라의 뭐 IT 3사부터 시작해서 안 쓸 수가 없는 장비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글로벌 쪽으로도 4개 이상 빅테크들하고 이제 대형 고객사들이랑 이미 협의 중이에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처음에 이력서 잘 써놓으면 된다. 우리 테슬라에 공급했습니다. 애플에 공급했습니다. 우리 엔비디아에 공급했습니다. 구글에 공급했습니다. 이런 이력서가 하나 있으면은 줄줄이 따라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대형 고객사들이랑 먼저 공급 계약을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장비를 계속 만들어도 초반에는 아마 다 공급을 못할 정도로, 우리 반도체 쪽에도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ASML 있죠. 그런 것처럼 피롭틱스가 장비를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번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업종 지금 업황은 장비는 충분히
탄탄하게 잘 이루어져서 실적을 받침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성장 동력까지 맞이한 기업, 이 필옵틱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간단하게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5만 원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이런 구간이 좋은 거예요. 5만 원 아래부터 4만 5천 원 사이 이렇게가 좋은 건데 보니까 21선, 이 분홍색 선 있죠? 이 구간까지 잘 내려와 있어요. 그럼 여기 살짝 흔들어도 상관이 없고요. 하회에도 상관없고 이 위에 지지력 테스트 받고 움직이면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에 반도체주들 다 움직이고 순환매 도는데 왜 이 종목만 안 오르나, 왜 이 섹터만 안 오르나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조용하게 은근슬쩍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1차 상승 후에 눌림목, SBB테크랑 똑같은 타이밍이죠.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가장 안정적이고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 지금부터 5만 원 아래부터 관찰해 보시고 1차 목표치는 6만 원, 2차 목표치는 좀 높게 해서 8만 원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까 목표치 달성할 때마다 또 제가 이 시간에 AS 전략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로 홈런 종목으로는요, 필옵틱스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위치도 좋고 본업도 좋고 미래 가치도 좋다. 3박자를 고루 갖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방향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홈런 종목까지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파트너님과 더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바로 유튜브 방송 진행하시죠? 네, 끝나고 바로 지금 네. 여러분들 이데일리 유튜브 오시면은 바로 옆에 이 파이널샷 옆에 제 얼굴 떠 있습니다. 터치하고 입장에서 인사 한마디 남겨주시면은 제가 얼른 뛰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장 마무리 그리고 지금 이렇게 타점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 바닥에서 오늘 또 움직이는 종목들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이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유튜브 하러 가셔야 되니까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는 폰트를 2가지 고른 뒤 생성하기를 누릅니다. 20초가량 지나자 각 폰트의 특징을 결합한 새로운 글꼴이 만들어집니다. 프롬프트에 동물원 느낌을 입력하면 귀여운 동물 캐릭터가 담긴 폰트도 즉석에서 구현됩니다. 산돌이 자체 개발한 AI 폰트 플랫폼, 폰트 놀이터입니다. 폰트 한 종을 개발하는 데는 평균 4개월, 길게는 1년가량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AI 기반 플랫폼을 활용하면 제작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산돌은 본업인 폰트 사업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투자 운용에도 나섭니다. 투자 운용 경험이 많지 않은 만큼 대주주이자 사모펀드 운용사인 KCGI의 전문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성장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투자를 통해서 발굴하겠다는 거고 KCGI의 전문성을 빌려서 자본의 전문성과 그다음에 투자 소싱의 전문성, 그다음에 심사 투자 과정의 전문성을 저희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 신성장 사업이 이 폰트 사업을 능가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능가하는 걸 목표로 운영을 할 겁니다. 산돌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 환원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매년 흑자를 유지해왔지만 주가는 상장 당시 대비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폰트 사업은 IP 사용료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지만 고성장 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시에서 저평가돼 왔다는 분석입니다. 산돌은 이러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 이익률 20%, 주주 환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투자와 경영 전반에서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거버넌스 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PBR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1.1 정도 나오고 있고 PER도
8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플랫폼 기업이 PER이 8 정도라는 건 너무 8.8 요 정도 나오는 건 너무나 낮은 거거든요. 결국은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좀 더 노력해서 주주들한테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주주 환원율을 굉장히 높게 잡은 거고요. AI 기술을 통한 생산성 개선과 투자 전략을 앞세운 산돌의 제2막이 사업 성장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각각 245조 원과 179조 원으로 전망했다. 국내외 증권사 전망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다. 배경은 명확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이다. 모건 스탠리는 2026년 전례 없는 공급 제약 국면에 진입하며 메모리 가격의 고점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물량은 이미 완판됐다며 기록적인 매출과 이익률을 바탕으로 설비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내놨다. 실제 올해 1분기 서버용 DDR5 디램 가격은 전 분기 대비 최대 100% 급등했다. 기업용 SSD 역시 공급이 수요의 절반에 그치며 가격이 최대 70% 뛰었다. 중국 클라우드 업체들은 물량 확보를 위해 웃돈을 얹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도 상향됐다. 삼성전자는 21만 원, SK하이닉스는 110만 원으로 올려잡았다. 핵심 근거는 HBM4 경쟁력과 범용 메모리 호황이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도 메모리 부족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AI에는 HBM과 LPDDR이 필수이며 올해 메모리 수요는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AI 확산이 메모리 시장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오늘까지 좀 매도를 하려는 개인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매도하신 다음에 연휴가 끝나고 나서 우리 시장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공부하실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우리 시장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이런 전략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요. 지금 개인들은 좀 매도를 계속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 시장의 구원투수로 외국인과 기관이 좀 활약을 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연휴 이후에도 이러한 좀 흐름이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연휴 이후에는 이런 흐름이 안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요? 있어요. 네. 네.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번 주 말고 저번 주만 해도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사는 시장이었었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어떻게 본다면 연휴 전에 차익 실현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누가 뭐래도 개인들이 약간 팔고 있는 차익 실현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했던 종목들을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이때까지 못 갔던 종목들의 약간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 장 초반에만 봤어도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약했던 모습가 있는데 장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상승이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장에서 유독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더 강한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서 코스닥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순매수와 순매도세로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급등락이나 변동성이 나와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장에서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코스닥은 어느 정도 휘청 있는 모습세 그리고 코스피는 어느 정도 강한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이 엇갈리고 있는 흐름을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주주 환원 정책을 잘 내는 기업을 중심으로 또 시장은 또 매수를 선택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나오고요. 또 AI 테마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면서 종목들이 강한 급등이 나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방어주를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AI 안 오른 거 미리
좀 들어가 있을지 고민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 방어적 섹터로도 어느 정도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미국의 상장된 월마트 같은 경우도 상승 랠리가 나와줬던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나스닥과 어떻게 보면 S&P 500보다 다우가 더 강한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글로벌 트렌드가 방어적인 섹터 쪽으로 어떻게 보면 수급세가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우리나라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예를 들자고 본다면, 이 종목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실적도 잘 나오고 미래 기대성도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 수톱을 놓고 말할 수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AI와 연관성은 없지만 그래도 실적이 개선되는 섹터들, 대표적으로 은행주와 증권주 같은 경우에 증시나 아니면 어느 정도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와 연관성은 없지만 그래도 실적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AI와 연관성은 있는데 에너지 관련 섹터들이 요즘에 어떻게 보면 인프라 관련 투자나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즉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 이쪽 섹터들이 시장의 중심이 되면서 올라가다가 오늘 장 초반처럼 어느 정도 반도체 수톱이 조정이 들어올 때는 약간의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기존에 못 올라갔던, 실적이 좋지만 못 올라갔던 섹터들 쪽으로 훈풍이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과 SK하이닉스 좀 엇갈리는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시장의 힘이 진짜 좋은 게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 또다시 3,574포인트까지 장중에 올라가면서 저희가 5,374까지 올라가면서 직전이 5,376이었거든요. 거기까지 또 바짝 좀 추격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적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대표님께서 AI 관련된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말씀하시는 섹터가 전력 전선이잖아요. 실적 3대장 다 잘 나왔고요. 오늘 그리고 좀 최근에 계속해서 좀 수주 소식도 대규모로 들려오더라고요. 지금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전력기기 섹터는 언제든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둘러보면은 원전에 대한 수주 모멘텀과 태양광 관련된 수주 모멘텀이다 이렇게 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태양광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태양광이나 원전이나 신재생 에너지가 하기 위해서는 전력기기, 변압기가 즉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공간까지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변압기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에서는 변압기가 기존에 하나 들어갔던 부분이 2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정전이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계속적으로 가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페어용으로 하나를 더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압기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커져가는 이유가 AI와 맞물려서 이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HBM 비싸서 GPU가 비싸서 투자에 대해서 망설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지 선정과 에너지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AI 반도체보다는 전력기기가 어떻게 보면 더 성장성이나 아니면 기대감이 더 있지 않나, 하방 압력을 더욱더 지켜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섹터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26년도 1분기 안에서는 언제든 들어가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다들 전력기기 4대장, 효성중공업이냐, HD현대일렉트릭이냐, LS일렉트릭이냐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데 다 종목마다 장점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100만 원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오는지 아니면 조정이 들어온다라면 그 조정을 기회로 삼아서 들어가시는 전략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 설비, 전력 기기 관련된 기업들 1분기 전반적으로 시세를 좀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눌림을 구간 매수의 타이밍으로 삼아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정 확정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란의 해협 쪽을 너무 이렇게 붙여서 지나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미국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란 쪽에 대한 경고음을 하면서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또 재건 관련된 이슈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부각받고 있거든요. 방산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섹터가 또 함께 주목받고 있는 시장인데 이런 쪽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방산과 재건이 어떻게 보면 같이 이슈를 부각이 된다는 시장이 조금 아이러니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방산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때 어떻게 보면 더욱더 각광을 받았던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실적에 대한 펀더멘털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는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 더욱더 군사비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거야.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기 전에 군사비를 어느 정도 늘리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산 같은 경우는 중기적인 관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재건 관련해가지고는 요즘 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 가장 많이 각광을 받았던 섹터도 재건 테마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취임 전에 했던 얘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아직까지도 못 끝내고 있던 부분.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이제는 곧 있으면 끝나겠지라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재건 관련해가지고 약간의 테마성으로 올라가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실적으로 보여준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만약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휴전 협상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재건 관련해가지고 붐이 분다라고 봤을 때 러시아가 우리나라 제품을 사용할까?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 제품을 사용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재건은 아직까지는 테마성으로만 지켜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방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과의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까지 만들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과 재건을 같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지금 시장이 되게 이상하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방산은 방산대로 실적에 대한 모멘트,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트, 재건은 재건만의 지금의 어떻게 본다면 곧 이제 휴전을 할 거야 되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실적 중장기적인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방산이 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오늘도 뜨거웠던 섹터 중에 하나가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고 최근에 원전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들이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고 변동성 굉장히 좋거든요. 원전 관련된 기업들 현재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상승의 초입으로 봐도 좋을까요? 지금의 상승의 초입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가로만 본다고 보면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원전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정말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오늘 장에서 나왔던 뉴스는 유럽 쪽에다가 이제는 원전에 대한 공급망 구축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더욱더 크게 작용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체코 원전을 떠나서 이제는 유럽 시장에 대해서 K 원전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산세가 들어간다라고 본다면 수주 모멘텀이 더욱더 작용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해외 원전 얘기가 나올 때마다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나왔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들이 더욱더 강세를 나타냈던 거는 해외 유럽 쪽에다 이제 공급망 구축망을 건설할 때 어떻게 보면 대기업보다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자재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상승 랠리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원전 관련해서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 바닥 대비 정말 10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신고점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있지만 그래도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한 단계 더 보여주려고 한다면 수주의 모멘텀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 원전 관련해서 체코 원전 수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세론 현상이 나와줬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원전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올라가지만 만약 진짜 실제로 수주를 받았을 때는 약간의 세론 현상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때가 또 과거로 돌입했을 때도 그때가 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는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보유자 영역인 종목들도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10만 원 선을 강하게 돌파해준다라고 본다면 요즘 대형주 장세에서 추가적인 랠리나 이런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원전은 상승의 중간 부분 정도는 저는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기업들 지금 기대감 속에 지금 충분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 초입으로 보기에는 주가 측면이 조금은 부담스럽다 하지만 앞으로 더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말씀해 주시면서 순환매란 말 해주셨잖아요. 최근에 비주도주였던 뭐 엔터주라던가 통신 기업들 여기에다가 뭐 건설이나 유통 이쪽들도 좀 오르고 있는 듯한 모습,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듯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주도주들 중에서 대표님이 보시기에 올해 다크호스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섹터나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엔터도 좋고 유통도 네. 좋고 건설도 좋고 요즘 통신도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 좋아요. 네. 다 좋으면서 네.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다들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중에서 유심히 보고 있는 섹터는 뭐냐라고 본다면 전 통신 장비 섹터를 유심히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번 연도부터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통신 장비가 달라질 거야.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번 연도에 이제는 주파수 경매나 이런 확실한 이벤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캐펙스 투자나 이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노키아에 투자를 하면서 통신 장비에 집중하는 모습도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AI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데이터 센터의 속도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데이터 센터의 속도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통신의 속도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작년부터 예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통신 장비 관련해 가지고 미국 측에서는 이제 중국산 제품보다는 우리나라 제품을 더욱더 확대되는 모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상승 랠리랑 통신 장비랑 얼추 비슷하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어느 정도 실적만 보여준다라고 본다라면 통신주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엔터, 유통, 건설 중에 통신이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엔터, 유통, 건설, 통신 다 좋고 지금 생각보다 시장에 소외받았기 때문에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업종 중에 뭐 굳이 또 하나를 꼽자면 통신 장비 쪽이 좀 그나마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 연휴 정말 길게 쉬고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뒤에 시장을 대응을 좀 전략을 지금 잡아본다면 어떠한 이벤트를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에 이제 미국에서 고용 CPI나 이런 부분이 발표를 네. 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금리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급등락이나 이런 부분이 반복하는 현상은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 지표는 미국 증시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설날 지나고 나서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다들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2월 초에 계속적으로 AI 거품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계속된 관심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같은 날에 갤럭시 26을 공개하는데 요즘 삼성전자나 과거의 삼성전자가 아닌 만큼 이번에 갤럭시 26에 대해서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맞물려 준다고 본다면 이제는 뭐 디램뿐만 아니라 이제 핸드폰 쪽도 사업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갤럭시 공개라던가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도 연휴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 연휴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인 수익 창출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제노코 편 2조 원의 예산과 10년의 피땀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해 쏘아올린 이 거대한 도전이 성공으로 기록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날아올 단 한 줄의 데이터입니다. 그 중심에는 우주의 침묵을 뚫고 지상과 소통하는 생명줄을 만든 자들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우주와 방산의 숨은 신경망 제노코의 이야기입니다. 로켓이 대기권을 벗어나는 순간 인간의 모든 오감은 차단됩니다.
이때 제누코가 만든 우주용 통신 탑재체가 깨어나게 되죠. 영하 150도의 진공과 엄청난 방사능을 뚫고 로켓의 상태를 지상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기술. 남들이 화력에 집중할 때 제누코는 그들만의 독자적인 디지털 고속도로를 닦았습니다. 이 연결이 없었다면 누리호의 포효는 고모한 메아리에 그쳤을 겁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증명된 이 완벽한 연결 기술이 지상으로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제누코의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가장 가혹한 우주 환경을 견뎌낸 통신 기술이 곧바로 현대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신경망으로 진화합니다. 우주에서 길을 찾던 제누코의 안테나가 이제는 전장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국방 기술로 이어지는 거죠. 세계 1위 방산 거물 로키드 마틴이 제누코를 파트너로 점찍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적의 전파 방해를 뚫고 아군의 목소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혼선 방지 기술. 우주 위성과 지상 미사일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를 하나의 신경망으로 묶는 이 독보적인 실력 앞에 글로벌 방산 거물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누코가 설계한 뇌가 없다면 그 어떤 첨단 병기도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불꽃보다 뜨거운 집념으로 우주와 소통하는 기업, 침묵을 거부하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데이터로 증명해낸 이름, 바로 제누코입니다. 네, 수요일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오늘은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결국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상승권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다시금 분위기를 좀 전환해주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좀 분석해 보는 게 좋을까요? 먼저 이제 오늘 반도체 업종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의 양상을 보였고요. 특히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상승으로 전환했지만 SK하이닉스는 하락권에서 머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들이 좀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세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또 하나는 결국은 뭐 새롭게 불거진 것은 이제 대만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와 유사한 잣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로 인해서 반도체 업종에 약간의 그 노이즈로 작용하는 그런 또 재료들이 부각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오늘 반도체 업종에 전반적으로 조금은 이제 그 하락을 유도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오늘 바이오 업종은 전반적으로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최근에 시장의 상승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그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좀 그 상승의 충족을 못 시킨 업종 중에 하나가 바이오인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어요. 뭐 플랫폼 관련주라든가 또 셀트리온 같은 대형주들, 여기에다가 이제 비만 관련주들까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고요. 역시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가 어제 급락 후에 오늘 바로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뭔가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었던 측면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한미약품이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대형주들의 강세가 전반적으로 나타나면서 이 바이오 업종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흐름은 이제 어제부터 좀 이어지는 흐름이었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그동안 소외가 되었던, 상대적으로 이제 못 올랐던 업종들이 순환매의 형태를 보이면서 상승을 하는 측면이 오늘 좀 눈에 띄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통업종 내에서 편의점 관련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BJF 리테일이라든가 GS 리테일 같은 종목들의 상승세 역시 좀 눈에 띄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뭐 유아동 관련주라든가 또 한동안 좀 쉬었던 전력설비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의 상승세가 오늘 상당히 눈에 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어떤 지수의 상승이 조금은 이제 완화가 되는, 둔화가 되는, 그러니까 하루에 뭐 이제 몇백 포인트씩 그 상승을 하는 국면에서는 조금 이제 벗어나면서 상승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적어지는 모습인데, 그런 환경에서 이제는 지수보다는 어떻게 보면 종목적으로의 어떤 관심 이동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에 힘입어서 오늘 전반적으로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더 많은 이러한 흐름이 오늘 연출되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이 더 많았고 소외되었던 업종 안에서도 반등하는 흐름 나타난다라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섹터 짚어주시기도 했지만 저도 오늘 바이오 쪽이 좀 눈길이 가기도 하더라고요.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튀어오르는 모습이었는데 그동안 좀 많이 수급이 좀 비어있기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분위기 전환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바이오 업종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매수의 적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상승을 미처 쫓아가지 못한,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폭이 적었던
업종인데 여기엔 여러 가지 이제 개별적인 이슈들, 뭐 알테오젠의 이슈, 또 이제 ABL 바이오의 이슈 이런 것들이 작용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바이오 업종하면 흔히 이제 성장주의 대표라고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자리매김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시각들이 로봇이라든가 우주항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이제 부분적으로 옮겨가면서 상대적인 어떤 이런 성장주 내에서의 좀 소외를 겪어왔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대형주들의 상승세도 이제 나타났고 그밖에 이제 그동안 조금은 이제 쉬어갔던 신규 상장주라든가 뭐 에임드 바이오 같은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까지 오늘은 골고루 상승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향후에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의 어떤 흐름을 조금은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결국 항상 바이오에 대한 전략은 지금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그리고 이제 시세가 지금 아직까지 못 나고 있을 때 이럴 때 오히려 이러한 시기를 좀 이용하는 이러한 전략은 충분히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략까지 다시 한번 세워봤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0.8%대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다소 흔들림은 있긴 했지만 결국 상승 전환을 했고요. 오늘로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강세, 1%대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5,360포인트까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결국 현재 고액수 약보합권 전환되는 모습인데 동시효과 구간에서 변동성 좀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피 200도 1%대 오름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들어와 줬습니다. 외국인이 5천억 원대, 기관이 8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집계되고 있고요. 개인이 팔자세로 1.5천억 원의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이 순매수 주체로 나섰네요. 952억 원 매수 우위 잡히고 있고요. 개인이 팔자세로 확인됩니다. 610억 원대 매도 우위, 외국인은 아주 소폭의 매도세 방향성을 여전히 탐색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코스피 총 상위 종목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흐름 좀 엇갈렸죠. 현대차가 또 치고 올라와주면서 6% 가까운 급등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LG 엔솔도 오늘은 강보합권으로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서는 알테오젠의 흐름이 돋보였습니다. 오늘 이사회를 열고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나오기도 했고요. 1에서 2%대 강세 마감 예상됩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수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이로 인해 양시장이 하단을 좀 막으려는 움직임, 유가증권 시장은 상승으로 돌아선 채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특히나 개장 직후 힘이 많이 약했었던 반도체 기업들이 그래도 힘을 내주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로 인해 시장의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엇갈린 움직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결국에는 막판까지 수급이 이어지면서 1% 넘는 상승 그리면서 마감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1.8% 밀렸고 하이닉스가 밀리자 SK스퀘어도 함께 2%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대장주 두 종목의 엇갈린 움직임이 시장에서는 특징적으로 나왔습니다.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업들은요. 오늘은 조금은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났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은 강보합권 수준이지만 삼성 SDI는 1%가량 빠지면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오늘 우주, 항공 그리고 방산 관련된 기업들도 섹터 안에서 좀 엇갈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늘은요. 어떠한 섹터가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게 대장주 쪽에서는 몇 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섹터나 업종을 보게 된다면 오늘도 역시나 은행, 금융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시세를 내뿜는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신한금융, KB금융 일제히 상승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2.9%가량 상승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연일 매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리츠 금융지주 무려 7%가량 강한 시세 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로봇 관련된 테마
테마와 엮여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죠.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4에서 5%가량 시세를 내는 데 성공했고요. LG전자가 지난해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봇 모멘텀으로 엮이면서 무려 22%가량 급등하면서 시총 상위권 내에서 시세가 가장 좋은 채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선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은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성 보여줬고요. 오늘 서비스업 쪽이 대부분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 인터넷 대표주들 1%가량 오름세, 게임주들도 오랜만에 좀 고개를 들으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크래프톤이 5%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유럽 쪽에서 좀 긍정적인 전망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5%가량 강한 시세 분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나 그 업종 안에서도 혼조세가 나타났다는 게 특징적인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줬던 업종은 의약품,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었습니다. 알테오젠이 1.8%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오늘은요, 미용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괜찮았고, 그리고 ADC 제형 관련된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도 0.6% 강보합권 수준에 머무르는 데 성공하기도 했고요. 특히나 미용 쪽에서는요, 휴젤이 무려 10% 이상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는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고 대장주들은 전반적으로 쉬어갔습니다. 리노공업과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와 같은 기업들이 1에서 3%가량 빠지면서 지수를 눌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도체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소부장단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포착됐다는 점. 하지만 로봇 관련된 기업들인 로보티즈랑 SPG 그리고 레인보 로보틱스까지도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원전 기업들 대장주의 힘이 좋다 보니까 원전 개별 안에 있는 섹터군들에 있는 종목들도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BHI가 1%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국면에서 SM과 같은 엔터주들의 분위기도 괜찮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의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봤고요. 우리 기술은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원전 기업들의 분위기도 좋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수요일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결국 1%대 오름세로 마감 지었네요. 전거래일 대비 52포인트 상승이고요. 5,354.49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폭의 약세 그렸고요. 1,114포인트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피 200도 1%대 오름세 확인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 다소 흔들림이 있긴 했지만 이내 상승 전환을 했고요. 오후 장중에는 5,374포인트까지 또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5,350포인트 지키면서 마감해준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장중에 변동성이 좀 크게 확인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보합권 마감입니다. 오전 장중에는 1,126포인트까지 좀 고점을 찍기도 했었고요. 이내 상승 흐름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전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수급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함께 들어와 줬습니다. 외국인이 8천억 원대, 기관도 6,800억 원대 순매수세 기록했고요. 개인 나홀로 팔자세 1조 7천억 원의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이 순매수세가 두드러졌습니다. 754억 원의 순매수세, 개인과 수급 공방이 나타나면서 개인은 팔자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까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또 삼성전자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3거래일 연속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수세를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 효성중공업까지 이러한 원전 그리고 에너지 모멘텀 있는 종목들 외국인의 선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도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최대 실적의 수주를 미국향으로 달성했다라는 점에서 변압기 시장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 나타납니다. 기아도 외국인의 선택을 받으면서 오늘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우리기술 흐름 굉장히 돋보였죠. 원전 모멘텀이 집중된 가운데 실적도 회복세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오늘도 오후 장중에 상한가로 치솟은 후로 상한가로 결국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도 오늘 흐름 돋보였고요. 인텔리안테크, 에코프로비엠, 서진시스템까지 외국인의 순매수세를 받아갔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라는 공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총 배당액이 2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금 쌓아가고 있는 만큼 주주 환원에 대한 기조를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소식 속에 1.8%대 강세 시현했고요. 38만 5천 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선택을 받은 종목들입니다.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까지 시총 탑3가 함께 올라와 있고요. LG전자, 셀트리온도 오늘 기관의 순매수세 강하게 유입된 가운데 나란히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LG전자의 경우에는 1분기 깜짝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고요. 로봇주로의 재등극이 확인되면서 시장에서 많은 주목 받았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에이빌바이오, D&D 파마텍, 에이프릴 바이오까지 바이오주의 흐름 돋보였고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이제 미국 파트너사로 기술 이전한 파이프라인 관련 임상 소식에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삼지엔터, YG엔터테인먼트까지 엔터주로도 수급이 다시 쏠리고 있는 점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아래서 SAMG 엔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매출도 2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티니핑의 MD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해외에서의 성과도 주목할 만한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2% 결국 급등하면서 마감했고요. 장 초반에 5만 원 선 또 돌파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결국 45,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급 특징주들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의 세 가지 포인트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세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오늘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쉬어가니까요. AI 테마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오늘이 주목받은 섹터는 전력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전선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오늘 굉장히 좋았죠. 오픈 AI와 삼성 SK가 3월에 200메가와트의 데이터 센터를 국내에 착공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를 통해 에서 전선과 원전 기업들이 개장 직후부터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전력기기 설비 관련된 기업들은 효성중공업이나 LS일렉트릭과 같은 기업들이 대규모 수주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실적이 당분간 더 좋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 나왔고 오늘 주가를 들어 올리는 요인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고온 초전도체를 검토한다. 데이터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러한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초전도체까지 엮여서 오늘 강한 시세가 나왔고요. 한국과 미국의 원전 협력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오늘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유지하면서 종가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 스팟이라는 로봇이 영국의 원전 해체 현장에 투입된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로봇과 원전 기업들이 함께 들썩이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아틀라스가 영상을 통해서 극한 동작, 예를 들어서 백덤블링이라던가 옆으로 돌기 같은 것을 하는 걸 영상으로 보여줬고 시장에서 다시금 재평가를 받을 때가 왔다라는 평가, 호평이 쏟아지면서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로봇 기업들 일제히 오늘 강한 시세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LG전자가 2025년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좀 실적이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산업용 로봇 부분의 성장 가능성이 부각받으면서 오늘 무려 22%가량 시세를 내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경기 방어주 관련된 기업들로도 매수세가 이어집니다. 주가가 지수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들 그런데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연휴를 앞두고 방어주를 선호하는 측면도 있고요. 고배당 그리고 저 PBR 매력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아직도 저평가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를 대비하기 위한 해지 수단으로 은행과 배당 관련된 이러한 금융, 통신 관련된 기업들을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은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오늘 수요일장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연휴까지 단 2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내일 어떤 전략 유효할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포인트 좀 보고 계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간밤에 미국의 1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나올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그 고용 악화에 대한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그렇다면은 연준이 향후에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1월 그 미국의 고용 지표는 상당히 중요하게 좀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 지금 시장의 예상은 역시 고용의 악화가 좀 요번에도 좀 그 지표로서 증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정말 시장 예상보다 오히려 좀 더 악화된 고용 지표가 나온다면은 향후 연준의 금리 결정에 좀 더 긍정적으로 금리 인하 쪽의 어떤 방향성이 좀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나올 이제 고용 지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역시 설 연휴를 앞둔 수급의 추이입니다. 어떤 항상 이제 이런 긴 연휴를 앞두고는 리스크를 좀 회피하려는 심리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도 연출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이번 주에 조금 그 뭔가 차익 실현에 대한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하게 좀 분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의 어떤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어떤 수급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시장 성격의 변화 여부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어제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었던 업종들의 분발이었어요. 역시 이제 지수가 조금은 흐름 자체가 둔화가 되면서 그 자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목들이 좀 메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크게 보면 순환매, 작게 보면 이제 캐 맞추기, 그리고 여기에는 그동안 이제 소외 업종들의 어떤 이제 상대적인 어떤 시세 분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도주가 조금 쉬고 있는 동안에 상대적으로 이제 지수를 커버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좀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장세가 또 펼쳐지고 있는데 내일은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HS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보면은 좀 바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탈출하려는 그런 모양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사실 이제 이 효성 첨단 소재의 이제 대표적인 품목이 아라미드 섬유인데, 사실 이제 뭐 중국의 이런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오랫동안 조금 이제 침체기를 겪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작년 한 하반기 4분기 정도부터 실적이 조금씩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는 부분, 무엇보다도 이제 전력 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전선 심재 같은 이제 전력 인프라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효성 첨단 소재가 원래 중국의 이제 생산 비중이 좀 높았는데, 이 중국의 생산 비중을 이제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원가가 낮은 베트남 쪽으로 이제 그 생산 비중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향후에 실적의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점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업계 1위라고 할 수 있는 도레이가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탄소 섬유라든가 프리프레그 같은 중간재 가격을 10에서 2%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업황이 지금 호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도 이제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새로운 품목에 대해서 한 80여 건의 이제 인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이제 완료가 될 경우에 결국은 이제 고부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주라든가 항공 분야로의 진출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까지 올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HS 효성 첨단 소재는 지금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0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3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S 효성 첨단 소재 짚어봤고요. 전력 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함께 인프라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증권가에서도 1분기까지 또 실적 개선세 보고 있네요.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개선될 것이란 전망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계절적인 비수기가 종료되면서 전사업부의 실적 회복 예상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타납니다. 목표가 30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23만 원으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HS 효성 첨단 소재까지 만나봤고요. 내일 시장 한마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또 연휴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옵션 만기일인기도 한 것 같은데 내일은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뭐 이제 연휴 이전에 이틀 남은 기간 동안은 연휴 이후를 대비하는 전략을 지금부터는 잘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제 좀 변동성이 나타날 때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장 초반에는 지수가 좀 빠졌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매수의 적기로 시장에서는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보기엔 내일이나 모레도 이러한 흐름들이 또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조정을 지금은 뭐 두려워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정을 지금은 포트폴리오의 재편 기회 또는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저점의 매수 기회, 이런 쪽으로 지금은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휴 이후를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장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의 색깔이 크게 뭐 변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다음 주에 시장을 좀 바라보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 안에서 또 살펴볼 종목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또 내일 시장을 대비해 보면서 좀 업종을 별로 나눠본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흐름이 좀 엇갈리기도 했거든요. 현대차까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시총 상위주 위주의 대응은 좀 유효할까요? 아니면 종목별로 좀 튀는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오늘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LG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사실은 반도체의 빈 공간을 메워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는 바꿔 말씀드리면 시장에 지금 체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이런 대형주들은 대형주대로 보고 그 안에서 약간 또 종목들을 또 이제 그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그러니까 집중보다는 지금은 약간 분산과 이동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이 지금은 유효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전략 세우시는데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도 현명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대표님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샷.